저는 배달 매장, 홀 매장 선택하라고 하면 예산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홀 매장을 선택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커친놈 김정은입니다.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 매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안 남는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배달 매장의 기준은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테이크아웃 홀 손님보다 배달이 더 높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도 10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테이크아웃 배달 매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낮게 잡아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도 했고, 월세를 저렴한 곳만 찾다 보니까 매장 앞 유동인구가 없어서 배달을 안 하고서는 운영이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맛집 랭킹 1위를 찍었죠.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22년 11월에 배달 매장을 정리하고 홀 매장으로 추가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1호점대의 모든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다시 만들었죠. 지금 이 매장은 월 4,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권에 좀 들어와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배달로 아주 잘 되고 있었던 매장을 그냥 리스크 없이 운영하면 되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있는데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하셨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확장한 홀 매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매장에서 내고 있는 4천만 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매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 매출 1억씩 이상 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출 없이 예산 1,700만 원으로 매출 4천만 원대 규모까지 키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신 이 기창업자 분들에게 좀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배달 많이 하는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 전문 매장을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그 이유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부분들만 봐도 그렇죠. 유튜브에 카페 창업 검색해보면 돈이 부족해서 원룸에서 배달 창업하는 29살, 머신 없이 200만 원으로 카페 창업하기, 유튜브 보고 3일 만에 크로플 가게 창업한 이야기, 등등 이런 비슷한 부류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겁니다. 카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달로 창업에 진입하는 이유가 카페 창업 비용이 매우 낮다라는 건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으로 진입할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배달로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창업하는 데 있어 자본이 최소한으로 든다는 것 자체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 앞 유동인구가 없어서 운 좋게 배달을 다른 매장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일찍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카페에서 무슨 배달을 하냐면서 나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미리 배달로 잘 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놨던 게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잠깐 이러다가 말 줄 알았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질 줄 사실 누가 알았겠어요. 집합 제한이 걸리고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서 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달이 엄청 들어오더니 맛집 랭킹 1등을 찍더라고요. 배달을 더 잘 들어오게 만드는 다른 방법들도 같이 동반하긴 했지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고 제가 한번 신규 매장들을 세어보니까 배달 매장이
한 20개 이상 그 이상 생겼더라고요. 24시간 매장들도 늘어나고요. 저희 매장 컨셉이 커피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컨셉으로 퀄리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카페에서 볶음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막 죽도 팔고, 말만 카페지 음료부터 밥, 디저트, 간식까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분식집처럼 돼야 살아남는 구조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규도 계속 생겨나는데 배달비, 음료 사이즈, 가격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이대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뭔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홀 비중을 더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유튜브에 핫한 영상들 보면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소자본으로 쉽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신규가 계속 유입되면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마진 구조는 계속해서 더 낮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입 장벽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계속해서 재투자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배달 중심 매장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엄청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많기도 엄청 많고 입지도 좋고 가격도 좋은 이 편의점한테 잡아먹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가치 경쟁의 핵심은 손님분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카페를 만든 사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험을 잘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배달을 한다고 하면 이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홀 매장 운영이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배달에서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규 매장들은 유입되고 있고 경쟁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지금 배달 매장은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중고 매물로 엄청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대행사들도 망해가고 있고요. 수요 없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죠. 추가로 배달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더 나은 매장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일반 개인 자영업자들이 이길 수 없는 구조들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매장보다 가격도 더 낮고 양도 많고 배달비도 더 싸고 배달로서 소비 니즈에 맞게 컨셉도 잘 잡아놓은 이런 상황에 24시간 하는 매장들, 이런 매장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매장들이 맛집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 매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집 랭킹 상단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24시간 매장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맛집 랭킹에 저희도 지금 올라가 있기도 하고 독보적인 저희만의 컨셉으로 배달 매출이 낮지는 않긴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매장의 이 배달 비중은 한 3 정도, 홀 매장이 7 정도로 세팅을 해뒀는데요. 이런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장 배달 중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시더라도 멀리 보신다면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 홀 매장으로 점차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홀 매장을 해서 아예 배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배달 비중을 좀 낮춰서 소통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배달 전문 매장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감되시는 부분들 인사이트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의견 댓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더 나은 성장하는 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커친놈 김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